요약을 해드리자면 간단해요. 유명한 문항들이 존재한다.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항들이 존재한다. 그 문항을 깊게 파야 된다.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학 시험은 사람이 보는 거다. 사람이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너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외워라.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천천히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학교께 아니더라도 분명히 배울 점이 많고, 실제로 학교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거의 3주 넘게 차이가 났어요. 세 개 학교랑 이제 뭐 수지, 현암, 상현 여기랑 거의 한 3주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경향성은 꽤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수지고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난이도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는 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세 개 학교가 시험이 빨랐기 때문에 확실히 학생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수지고는 사실은 EBS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출제되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EBS가 출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두 문항은 EBS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지고는. 근데 원래 다른 학교는 EBS가 항상 중요했어요. EBS가 안 중요한 학교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데, 수지고는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제가 EBS를 하라고 해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교육청부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EBS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학교와 나와의 약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당혹해 했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의 변형이 없었어요. 거의 변형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EBS를 풀었으면 진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수지고 실제 19번 문항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이게 뭐 꼭 수학 몰라도 돼요. 이게 보면 느껴져요. 이게 EBS 문항이에요. 거의 똑같죠. 다시 앞에 4분의 루트 2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참고로 객관식 맨 마지막 두 문항이에요. 이거 18번이거든요. 이게 수지고 기출이에요. 그래서 자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내신은 자료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머님들. 좀 글자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0,0, 2,0,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에요. 수지고 기출은요, 이 2배로 확대했어요. 4,0, 2,2, 마이너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건 이제 이거 수지고 애들 다 알아요. 어머니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수지고 애들 중에 모르는 애들 없어요. 다 압니다. 학원에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애들이 EBS를 다 열심히 하겠죠, 수지고 애들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또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정말 힘들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다음에 상현고등학교. 진짜 제가 여기 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좀 되게 뭐라 했거든요. 좀 너무 많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쌤, 저희 학교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진짜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거든요. 상용고 치고 되게 어려웠고, 저희 이제 MD반 애들한테 작년 거랑 올해 거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난이도가 꽤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시중 문제집도 출제가 돼요. 상용고도. 이게 이제 상용고 실제 기출 문항이거든요. 이거 시중 문제집 문항이에요. 혹시 느껴지실까요? 이게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이게 원이 있고
뭐 딱짝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모양으로 보셔도 돼요.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최대값, 최소값, 라지 m, 스몰 m인데 제곱으로 했는데 학교쌤은 그냥 합을 구하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신을. 그래서 왜냐하면 50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문항에 대한 경험이 있냐 없냐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아무래도 그 숙제에 대한 양이 많죠.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 확실히 학생들이 그 문제를 푸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매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숙제 양이 많다고 했어요. 제가 숙제를 제공을 하면서. 사실 비밀이 있는데 작년에 제공했던 책을요, 책과 과제로 나누어서 제공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과제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작년에는 책이 있었고 또 과제가 있었겠죠. 책 한 권을 나누었어요.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학생들의 학습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들이, 이건 뭐 솔직히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암고입니다. 현암고인데, 근데 저는 진짜 현암고 분석할 때 이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풀면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시험. 진짜 이 현암고 분석은 이게 저는 끝이라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어머니 번호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MD반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본 거예요. 현암고 시험 또 미리 봤을 거 아닙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근데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2번 3개 있죠. 여기 전까지 개수를 보세요. 1번 3개, 3번 3개, 4번 3개, 5번 3개. 그래서 2번을 뒤를 쫙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암고 1컷이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죠. 어머니 이거 진짜 사소해 보이죠? 이게 현암고의 1컷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좀 억울한 친구들 많겠죠.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풀어놓고 여기까지 끝까지 다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제 이쯤 가서 선택을 했겠죠. 아, 서술형으로 가자. 열심히 풀었어요. 아, 시간이 부족하다. 개수가 몇 개지? 2번 4개 짜르륵 3개를 맞추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겠다 라고 해서 시험지를 주는 학생들인데 점수가 높은데 뒤에 4문제가 안 풀어져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절대 점수와 실력은 꽤나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혹시 현암고 어머님들 계신다면 체크해 보세요. 우리의 점수가 진짜 점수인가. 물론 밖에 나가서는 다 풀었다고 하시면 되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4문제를 풀었는가 안 풀었는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말입니다. 홍천고입니다. 말이 많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원래 홍천처럼 나왔어요. 이제 다시 복귀한 거예요. 계산 능력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시험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근데 계산은 갑자기 느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갑자기 느는 게 아니고 8번, 10번, 15번, 16번, 18번 뭐 싹 다 풀어본 문항일 거예요. 근데 풀고 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있으면 홍천고가 옛날에는 뭐 A는 괜찮아도 한 여기쯤에서 갑자기 문항을 확 바꿔버려서, 이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완전 다른 문제로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아예 뭐 그림은 똑같은데
아예 첫 질문부터 다르다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산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 A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게 막상 이제 시험지 이렇게 차분히 놓고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지, 그러니까 50분이라는 시험 시간 내에서 해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요것부터 일단은 저는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시중문항 문제집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1학기 기말 때부터 좀 유의미하게 출제되긴 했거든요. 되게 유의미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들은 변형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일단 빠르게 기억해서 해결을 하면서 좀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00% 완벽한 해결 전략은 안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문제량이. 그래도 요거 이렇게 시중 문제집 두 문항만 맞춰도 거의 한 8점에서 10점 정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문항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문항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파이널 시험지도 풀고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시중 문제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긴 거 보이시죠? 미적분원, 미적분투, 기하, 대수. 이때 뭐뭐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 문제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퍼센테이지긴 한데 어쨌든 네 과목이에요. 그렇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논술형 3번도 그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이제 바라볼 시야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홍총고 학생들이 학습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추가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해야죠. 네, 그래서 저도 MD반은 이걸 이제 필수로 이번에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학기 중간 때가 제일 행복했죠. 홍총고는 절대 점수가 되게 높았잖아요. 이젠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다시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홍총고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고입니다. 저 이번에 정말 솔직하게 신본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실력이 너무 올라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본고 시험 솔직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100점인 학생이 2명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성적보다 신본고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좀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과목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신본고 학생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꽤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교육청 트렌드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작년 1학년 선생님하고 똑같은 분이 최소 한 분은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침이 나왔던지. 작년에도 가장 최근 트렌드에 예민한 학교가 신본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교육청 문항의 아이디어를 항상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조금 느린 경향도 있어요. 뭐 당장 작년 게 아니라 재작년 걸 활용한다든지. 근데 이 학교 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신본고는 꽤나 치열해지겠다
학생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수지 지역에서 1학기 중간 때 제일 어려웠던 학교가 어디냐면 신봉고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홍천고가 이제 시험이 좀 너무 쉬워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교육청을 열심히 해야 돼, 꼼꼼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다. 제가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최근 트렌드에 가장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신봉고 문제예요. 신봉고 문제고 현암고 거 가지고 왔어요. 올해 거예요. 올해 현암고 거예요. 근데 이 교육청 문항이거든요. 참고한 거예요. 근데 현암고랑 신봉고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쌤들이 주로 변형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니들 뭐 이거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요걸 보시면 돼요. 디귿번 요 모양을 보세요. 모양. 요런 모양이 있네. 요런 모양이 있네. 현암고는 학생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봤던 문항이다. 여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여기. 이 디귿번을 활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실제 교육청 문항. 디귿번을 활용한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신봉고는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느껴지죠. 왜냐면 학생들은 되게 단순해서요. 요게 있어야 반응해요. 맞아요. 요거 없으면 못 알아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신봉고가 가장 트렌드하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문항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11번이어서 꽤 앞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꽤나 당황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트렌드를 열심히 분석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고생했을 수도 있는 시험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신봉고에 대한 느낌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근 트렌드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한다. 학생들이. 실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성복고가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체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물론 서술형 3번이 좀 어려웠어요. 서술형 3번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이 문항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그것만 틀려도 90점 초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 하나만 틀려도 이제 뭐 80 중반으로 바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1컷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기대한 성복고 친구들은 이제 서술형 2번까지 좀 빠르게 풀어내고 이제 서술형 3번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체급일 거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만큼은 학교가 전체적으로 체급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반 학생들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서술형 3번하고 거의 요 문항인데 거의 아이디어가 똑같게끔 제가 변형을 해놨는데, 저희 그 문항을 풀었음에도 저희 반 친구들이 크게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문항에 접근을 올바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반 친구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성복고 친구들은 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복고 친구들이 제가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양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요즘 친구들답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양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항 하나하나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좀 성복고 친구들한테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복고 친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어떤 경쟁심이 가장 큰 학교가 성복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자꾸 나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었어 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약간 좀 되게 내부적으로 전 경쟁심이 되게 치열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차근차근 하는 게 제일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풍덕고 거를 예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심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러한 문항이 실수할 수 있는 문항인데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문항이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풍덕고 거고요. 이게 성복고 거예요. 올해 거예요. 둘 다 올해 건데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 중에 하나예요. 이 풍덕고가 저는 항상 이 시험이 어려우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문항들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풍덕고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험지가 오히려 전 좋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준비를 잘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다, 누구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좋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덕고 문제랑 이 성복고 문제인데 혹시 거의 똑같다는 거, 둘 다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론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점의 피해 개수, 이렇게 되어 있죠. 성복고에서 보시면 삼각형 PQR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 위의 C의 점일 때 이게 넘버링 오브 A라고 이제 성립하는 이제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둘 다 오답률이 높은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려하는,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하고 하는데도 학생들이 정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까를 성복고 친구들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닌 친구도 있어요.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각인해보고 좀 잘 정리해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간단해요. 유명한 문항들이 존재한다. 세상에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항들이 존재한다. 그 문항을 깊게 파야 된다.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학 시험은 사람이 보는 거다. 사람이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너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외워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50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히 시중 문제집에 대한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학원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겨울에 이런 거를 하자.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겨울에 이제 윈터스쿨로 이제 스파르타 40이라고 해가지고 가칭이에요. 그래서 국어쌤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해서 그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40명 모여가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겨울부터. 그래서 이제 상주하는 분이 항상 계실 거고, 클리닉 조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거를 이제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한 조건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과목을 많이 듣는 학생이라든지. 근데 아무튼 이제 단과에 대한 어떤 일종의 편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겨울부터 그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윈터스쿨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40명으로 제한을 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어랑 솔직히 수학이 좀 더 메인이 되어서 영어랑 과탐도 할 거긴 한데, 그래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따로 되고 거기 반 친구들한테는 질문하는 조교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스터디 카페를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 공간에는 저희 학원만 씁니다. 네, 여기서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과탐도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겨울에 현재 진행할 계획에 있다. 그래서 시간표는 저희가 현재는 이거 겨울 거예요. 겨울 거 어머님들. 겨울 거 좀 벌써 사실 얼마 안 남긴 했죠.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D반이고 스카이반이 토요일 저녁으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머님들이 토요일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사실 꽤 있어요. 지금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특강도 합니다. 그래서 확통이 워낙 중요해지는 시대라서 이제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제 수능에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따로 할 거고, 미적분 특강도 할 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MD반은 잘하는 학생들인 만큼 여기 안에서 대수와 미적분 심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정규에. 네. 고1 스카이반은 대수에 대해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할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 미적분 특강은 뭘까요? 기본 특강입니다. 네. 제가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원래 사실 최상위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확장을 하려고 책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도 교재가 달랐고요. 네, 클리닉인데, 근데 지금 현재 사실 확정되어 있는 건 주말이고요. 요거는 스파르타 40 친구들 때문에 사실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조교님들이 어머님들 다 전교 1등 친구들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되게 잘합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개강 날짜는 방학입니다, 어머님들. 제가 갑자기 쉬었다가 1월 3일에 수업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개강 날짜고요. 그래서 좀 방학이 이제 시작할 때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적분은 기본 특강이라는 거, 기본 개념 특강입니다. 주말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진행이 되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학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클리닉 조교님들이 국어 조교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영어도 들어가야 되고 과탐 클리닉 조교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진행 사항을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좀 다들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저야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횟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3회에 걸쳐서 해야 13회에 걸쳐서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타이트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작년 책에서 좀 편집하고 막 이러는데 아예 싹 다 갈아엎었어요. 왜냐면 지금 회차가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교평사경하고 요 EBS의 주요 문항을 여기에 다 담을 거예요. 싹 다 담아버릴 거예요. 싹 다 담을 거고요. 그래서 요때는 2회독이 되는 느낌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버릴 거예요. 아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간 때보다 책이 너무 두꺼운데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했죠? 요 독 시리즈만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아까 말했던 시중 문제집 문항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MD반은 필수로 할 거고요. 스카이반은 필수로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근데 좀 오해가 있으시던데 스카이반도 되게 잘합니다. 스카이반에 홍총고대 1등급인 학생이 2명 있습니다. 네. 홍총고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지금 거의 20몇 점 올랐고요. 네. 홍총고 학생인데 그러니까 너무 자꾸 MD반을 가려고 하세요. 근데 MD반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말했던 그 성복고 서술형 3번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컨셉이 있어요. 저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반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 가도 1등급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목표가 4%고 나는 1등하고 싶어. 학교에서. 그럼 MD반 가서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D반에서 스카이반으로 내려간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나름의 좋은 결과를 낸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스카이반 가서 학습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꽤 강력하게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MD반에 계속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시간 이슈도 있었겠지만 스카이반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MD반에서 진행했던 참고로 이 책이 아예 다르거든요. 스카이반하고 MD반은 물론 어떤 주제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같은 주제가 있으면 스카이반은 조금 더 쉬운 문항들로 제가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MD반 건 학습을 할 수가 없냐? MD반 영상도 스카이반한테 제공을 해서 MD반 주 교재가 스카이반 과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MD반 주 교재만 잘 풀어도 1등급이 아니라 4%에 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D반에서 스카이반으로 내려와서 그 스카이반 수업을 들으면서 MD반에 있는 그 교재가 이해하기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친절해지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MD반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고 난이도 문항의 해결 전략을 집중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은 스스로 해라. 최고 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반은 이제 MD반의 책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MD반 책이 과제랑 영상으로 제공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내야 이제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1 MD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스카이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클리닉은 이번에는 주말에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클리닉은 그래서 10시, 1시, 2시, 5시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좀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직보 때 파이널 시험지 학교별로 다 3개에서 많은 학교는 4개까지 변형해서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날 풀었어요. 전날 풀고 리뷰해주고 풀고 리뷰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거를 시험 전날 와서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 변형 프린트는 시험 최대한 일주일 전에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원본이 있으면 변형 한 문제 정도 추가해서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형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이널 시험지에 넣어가지고 전날 풀고 이제 리뷰하고 전날 풀고 같이 리뷰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료에 있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참 이 과제 관리가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학생들한테 매번 카톡을 보냅니다. 숙제가 안 되는 친구들을. 숙제 좀 해라. 숙제 좀 제발 좀 해줘. 그래서 심지어 시험이 가까워지면 정리까지 해줍니다. 이거라도 해줄래? 제발 이것만이라도 해줄래? 그렇게 정리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과제든 거기 반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 있는 과제를 100% 해낸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과제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절반 정도는 다 못 해내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계치에 몰아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책을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추가 과제까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피드백 과제, 독 시리즈 과제 거기까지 해내면 이제 완벽한 학생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책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게 체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과제까지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오답 노트도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 오답 노트 다시 다 뽑아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와서 다시 한번 다 풀어보고 싶다고. 저희가 다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고 영상도 저희가 다 편집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요 이 분이 길면 안 봐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편집해요.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저희 PD님들이 되게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뭐 이렇게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좀 푸는 시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편집해요. 영상 제공할 때는 싹 다 편집해서 제공하거든요. 제발 좀 보라고. 예.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의 그런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솔직히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제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가 못 기다리고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교들이 제 책 보고 많이 놀래요. 선생님 책이 진짜 많이 얇아졌네요. 옛날 책이 진짜 두꺼웠거든요. 왜냐면 책이 얇아야 애들이 해요. 끝냈다라는 거를 빨리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존재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의 효율을 원하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거 몸에 나쁜 거 알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저희한테 좋잖아요. 먹으면 맛있고 달콤하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자기 학교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되게 나름 논리적이에요. 선생님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본질은요. 공부 조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난 이것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요즘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극최상위권이더라도 꼼꼼하게 열심히 좀 되게 독하게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게 있거든요. 열심히를 넘어서 눈에서 약간 독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와, 조교님 어떻게 되냐면 조교님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제 목표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자. 이게 제 목표긴 한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모든 강의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네.